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쓰셔도 되겠네요. 웬만하면은 새로 그리지 마시고 전에 했던 거 불러와 쓰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우선 지시서 QL 여기 나사부터 표기를 해야겠네요. (4-M10) 피치가 얼마죠? M10은? 기억나요? 피치 1.5 그 다음 깊이 디프 20mm 잡았죠? 이렇게 해서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MC 피치 1.5라는 거는, 그러니까 DP 20이라는 거는 이 나사 길이가 20이랑 나사 길이, 그러므로 드릴 가공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드릴은 한 25 정도 들어가 줘야 되고 나사를 한 20mm만큼 내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다 더 추가시키죠. 드릴로. 드릴 해가지고 뭐 DR로 줄여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드릴 가공, 뭐 예를 들어 드릴 가공 8.5가 되겠죠. 8.5 드릴에 DP 얘는 뭐 25 이렇게 또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로. 원래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다 집어넣어 주셔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요거 밑에 거 생략하고 위에 거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꿔줘요. 이거 배웠죠? 어제? 주석에 가셔가지고 기본 치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직경 치수. 직경 치수 있나 보시고, 직경 치수를 바꿔주시고, 여기에 이제 또 DRI 명령을 이용해서 치수를 뽑아줍니다. 21.51. 그 다음 밑에는 26. 그리고 21.51 옆에다가 요거 표면 걸치기로 갖다 붙이라고 했어요. 우선 얘는 90도로 꺾어야겠네요. 아로 기능 이용해서 90도로 꺾어주시고,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원통은 원래 면마다 다 붙여줘야 되는데 얘는, 근데 원통은 한 면으로 보시고 한쪽만 붙여주면 돼요. 근데 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면 다 붙여줘야 돼요. 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 붙여줘야 되거든요. 표면 걸치기를. 근데 원통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면이죠, 그냥. 둘레 개념으로. 그 다음에 여기 깊이 넣어주시고,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가 뜨잖아요. 그럼 얘를 지우고 그냥 5를 집어넣으세요. 그게 훨씬 편할 거예요, 작업하기. 치수를 지워버리시고 5라는 숫자를 다시 집어넣어주세요. 요게 기입하시기에 편하다. 그리고 옆에 또 치수 기입해야겠네요. 얘는 6파이가 나와야겠지. 얘는 정밀 가공이죠. 얘는 H7. 이건 정밀 가공이면 당연히 뭐가 붙어야 돼요? 표면 거치기가 붙어야겠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자, 치수자 기입을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12, 13,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넣어주시고 16, 밑에 넣어주시고 22, 16은 H7이죠. H7 대문자 마찬가지 12도 H7. 요거는 다 플러스 공차라는 거예요. 플러스 정밀 공차. 그리고 표면 거치기 다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 14mm 하나 들어가야겠네요. 14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5mm 하나 들어가고, 더블 클릭하시고 글자 지우고 6, 더블 클릭하시고 글자 지우고 14,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는 또 주석 가셔가지고 직경 치수를 기본 치수를 바꿔주시고 나머지 치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30에 15 여기까지 마무리. 그리고 조립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여줘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위아래 다 붙여야겠네요. 여기 조립되는 부분이에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조립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구가 지나가는 방향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표면 걸치기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위아래가 조립되는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Y값을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깎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계도면을 완성시키고 나서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이 부품 제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얘를 이제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하게 되면은 이제 머신 센터를 가지고 가공을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윤곽 가공, 포켓 가공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윤곽 포켓 단어 들어봤어요? 응? 밀링 시간에, 머신 센터 시간에 윤곽 가공, 포켓 가공. 그런 단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윤곽 가공은 바깥쪽을 깎는 거야? 안쪽을 깎는 거야? 윤곽 가공은 이제 바깥쪽을 깎는 거죠. 사이드 가공. 그러면은, 자, 엔드밀이라는 공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엔드밀이라는 공구가 요 바깥쪽을 이렇게 쳐낸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를 한 번 쳐내고, 두 번 쳐내고, 세 번 쳐내고, 이렇게 쳐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공구가 다 지나가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직각으로 깎이는 게 원래 정상인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왜 안 되냐면 이게 마모라는 게 있어. 마모가 생기면 공구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렇게 직각으로 된 공구가 점점 마모가 되면 이렇게 삐딱하게 되죠.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구가 변형해 가요. 실제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가공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재료가 어떻게 되냐? 재료도 마찬가지 이 형상대로 깎이거든. 이 형상대로. 이 형상대로 깎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재료가 이만큼 남겠죠. 재료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남을 거야. 그럼 이게 제대로 깎인 거냐? 제대로 안 깎였단 말이지.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불량이라고 해요, 불량.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잘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멍 때릴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치수를 재잖아요. 치수를 재면 치수도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재면은 치수 나온다면 150. 그럼 이게 합격이거든. 합격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요거 튀어나와서 원래 불량이거든.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된단 말이야. 애매한 상황. 이거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줘야 돼. 우리는 150mm가 나와도 이렇게 깎인 불량으로 처리할 겁니다라고 표시를 해놔야 돼. 도면상에. 그런 거를 이제 기하공차라고 해요. 기하공차라는 건 주로 뭘 많이 쓰냐면 이런 형식의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평행이라고 하죠. 평행. 위아래 평행 또는 직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써먹죠. 얘가 직각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직각 정확하게 90도가. 근데 이런 구조는 지금 90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기하공차에 연관을 준다. 그럼 기하공차는 어떻게 주냐? 우선 기하공차 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하공차는 여기 기하공차 놓는 데가 있나? 잠깐만요. 자, 이 명령을 찾았어요. TOL. 자, TOL 입력하시고 TOL 엔터. 그러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요게 이제 기하공차를 넣는 창이거든요. 우선 직각을 찾아볼게요. 여기 맨 처음에 기호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거기에 검정색 아이콘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무늬가 이제 모양이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뜨죠? 거기에 직각이 어딨냐면 위에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직각이에요. 직각 모양. 직각 표시를 이제 한 거죠. 기호로. 이거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공차는 100분의 1 정도 넣어주면 돼. 100분의 1. 근데 원래 이 면적이 넓을수록 이 값은 커져요. 얘가 이 정도 사이즈면 100분의 2 정도 넣어줘야 될 거예요. 100분의 2.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직각이고 값은 100분의 2 안에 들어가라. 그래야지 합격 처리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여기다가 A라는 글자를 집어넣어. A. 이 A가 뭐냐면 이 기하공차 같은 경우는 두 면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두 면.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직각이라는 개념은 바닥에 있는 면과 그 다음에 측정면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직각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한쪽이 기준면이 잡혀야 돼. 이게 이제 기준면이 잡혀야 되고 이거를 이제 A를 묶는 거예요. A.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직각에 나와야 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문자 A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럼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칸이죠, 칸. 세 칸짜리 모양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요게 이제 기하공차 표시예요. 그러니까 직각, 공차는 100분의 안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기준면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됐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TOL. TOL, 엔터. 이번에는 이제 기호 평행. 평행 잡아봐요. 평행은 요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평행. 대각선 두 개짜리. 그러니까 두 개가 평행에 잡혀야 된다. 공차값은 100분의 2 똑같이 100분의 2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면 B. B를 기준으로 해서 평행이 잡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예요. 필수. 모르시면 안 돼요.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요 A와 B를 잡아줘야 돼. A와 B. A와 B는 어떻게 잡냐? 이걸 데이텀이라고 하는데 데이텀. 자, 데이텀 형상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보세요. 우선 우리는 이제 바닥면을 기준면 잡을 거예요. 이 기준면 잡는 거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데를 잡으시면 돼. 기준면을. 그럼 주로 이제 바닥면, 아니 측벽면 뭐 이런 데를 하나 잡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 바닥면을 잡고 하시더라고요. 바닥을 기준으로 잡고 이제 직각 또는 평행을 잡는 거니까. 그러면 우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함을 달아줄 건데 데이터함을 어떻게 달아주냐? 우선 QL 명령을 집어넣으시고 여기 화살표 하나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만들었나요? 네. 그 다음에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요. 따닥. 그 다음에 화살표 닫고 체험을 눌러가지고 데이터함을 찾아요. 밑에 있어요. 데이터함. 그러니까 데이터함 삼각형 채우기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특히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답안을 보면 이런 게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 탈락이에요. 그 채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데이터 표시 하셔야 됩니다. 투상도에다가.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A라는 글자 넣어줘야 돼. A는 어떻게 넣어주냐? 다시 TOL 들어가시고 TOL. 요 아까 데이터 미리 있죠? 여기다가 A만 집어넣어요. 데이터 미리에다가 A만 집어넣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A가 만들어질 거예요. 얘를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만드시면 끝. 요게 데이터입니다. 요게 기준이라는 거 기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90도가 나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뭐냐? 우선 치수를 뽑아요. 치수 150mm. 아니면 치수 뽑기가 좀 뭐하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화살표를 바로 붙이면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그러기 좀 애매하니까 여기다 치수를 하나 뽑아주시고 150mm 이런 식으로 150mm를 뽑아놓은 요 수직 사이드, 그러니까 수직 요 선 있죠? 수직선 여기다가 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놓고 마찬가지 QL로 해가지고 화살표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제 완성. 요게 이제 기하공차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A를 이 수평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현재 보이는 수직 라인 있죠. 얘가 직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공차는 100분의 2 안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공차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 사항이니까 꼭 집어넣으시고. 그럼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그 평면도의 상에 있는 그 도면에 가셔가지고 치수 기입을 마저 할게요. 이제. 이 선 두꺼워지는 건 무시하세요. 어차피 요거 선 가중치 표시 안 하면 이렇게 얇아지니까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 나머지 치수 기입 들어갑니다. 이제. 우선 왼쪽에 56, 114 요거 치수 기입 하고요. 56은 탭이네요. 56 그 다음에 가이드 핀 114 그리고 안쪽에 40 그 다음에 58 그 다음에 114 그 다음에 1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0을 생략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 기준면. 자, 기준면 표시 따오시고 터 기자이죠. 터 기자리를 따서 여기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도 치수 넣어주시고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시작 34 56 80 112 얘는 잠깐만 따로 해야지. 112가 아니죠. 얘는 따로따로 55 57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들어가셔야겠고 그 다음 15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 됐죠? 그 다음에 PT 탭 4-PT 8분의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얘는 깊이 표시하지 마세요. 이건 깊이까지 다 규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깊이는 표시 안 하셔도 되겠고 딱 정해져 있어요. 깊이가 15mm 그거랑 갖다 쓰면 되는 거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 끝났으면은 다 아시겠지만 요 정면도를 카피를 또 떠서 얘를 이제 조립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조립 갖다 이제 갖고 불러와서 여기다가 조립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싹 지워주고 지울 거 싹 지워주시고 제가 처음엔 중심선 안 지웠는데 이 중심선도 겹치더라고. 왜냐면 딴 쪽에 또 중심선들이 또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중심선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 색깔을 또 바꿔주셔야겠죠. 색깔은 또 색다른 걸로 하나 고르세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걸로. 여기 밑에 추가 색상 있잖아요. 추가 색상 들어가면 색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추가 색상 들어가 가지고 색깔을 여러분들 스타일로 골라 쓰세요.